그 서부지법 법원에 윤 네.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난입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좀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오히려 부추겼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폭도들의 어떤 이제 난입을 좀 이렇게 북돋은 사람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박글도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이건 윤 대통령도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부정선거론을 믿거나 지금 뭐 공수처 서부지법에 의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불법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폭력 행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쭉 좀 이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우발적 그 사고는 아니었다. 네. 따라서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게 재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 그 이유는요. 이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가 갖춰져 가지고요. 행동하는 사람들 다수가 확신범이었어요. 그냥 이번에 법원 안에 난입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궤변 또는 요설로 들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국민 저항권? 예.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무슨 어느 법조항에 나온 거 아니고 자연법이라 할까? 그런 이제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네. 헌법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정광훈 목사가 무슨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그 광화문 집회가 점심 나절에 있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인가 열렸잖아요. 예. 그 광화문 집회 끝나고 다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자통당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거기 바로 가라. 가지 않으면 무슨 뭐 형사상 뭐를 하겠다라는 등. 근데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가 4.19 혁명을 여기다 끌어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4.19 혁명이 예. 우리 역사상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서 성공한 사례다. 요번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네.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뭐 유튜브 설교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25일인가요? 예. 뭐 1,000만 명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 5만 원씩 지급하겠다. 실제로 이게 다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에요? 다 했는데 네. 좀 문제가 되니까 다 지금 편집해갖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 한 건 맞고요. 네. 심지어 그때 그 공수처 앞에서 그 59세 남성이 분신 시도해서 지금 위태로운 상태 아닙니까? 뭐 돌아가셨다는 돌아가셨다는 있고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된다. 조금 이 민심이 요동치는 거에 대해 좀 부추기는 바람들을 많이 하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서부지법에 난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그 사람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렸던 단어가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나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러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당시의 행위가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예. 헌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을 나는 지금 행사한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런 그 궤변과 요설에 세뇌가 된 일련의 일군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네. 많이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게 대통령의 어떤 구속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뜨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 여론을 조금 일으켜야 되는데 이 법원 난입 사태가 또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일로 좀 시선이 많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법원, 검찰, 경찰은 이거 엄벌에 쳐야 된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 네. 그다음에 검경은 전원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거 좀 자제해달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달라. 네, 그 울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거는 그러면서 또 약간 뭐 사법 당국에 대해서도 좀 너무 그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는데 네. 믿을 수는 있는데 폭력 행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예. 폭력 행사하면요. 윤 대통령 이제 뭐 기소가 되면 재판받겠죠. 윤 대통령 재판과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구속만으로 이렇게 법원 문을 부수고 벽을 깨부수고 들어갈 이런 정도인데 네. 그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이분들은요. 119 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날이 1월 19일 아니에요. 네. 4.19 혁명처럼 119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좀 모두가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적으로 많이 인원이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저께도 비슷한 양상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예. 한 명이 월담하다가 체포가 됐고 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빠루를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이 또 검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치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